정말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폭로를 준비했습니다. 푸틴은 무려 26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자하여 무한정 장기 이식을 통한 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시진핑은 14억 인구를 이용하여 무제한 산 사람 강제 장기 적출 프로젝트로 150세까지 연명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면서 21세기의 대표적인 독재자가 된 푸틴과 시진핑이 국가 권력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틴과 시진핑의 방식이 다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준TV 차이나 리포트 31번째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미쳐버린 70대 독재자들의 영생 경쟁, 푸틴의 40조 장기 3D 프린팅과 시진핑의 무제한 산 사람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기 집권에 미친 독재자들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영생 집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2025년 9월 3일 전승절 80주년을 맞이한 베이징 천안문 성벽 위로 올라가는 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푸틴과 시진핑이 나눈 대화는 현대 과학사의 가장 기묘한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자신들의 영구 집권과 영생을 위해 지옥의 문을 열은 것인데요. 푸틴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교체될 수 있으며 결국 영생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영생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이번 세기에 인간의 수명이 150세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다면서 150세 장수론으로 화답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걷던 김정은도 통역을 통해 이들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고 김정은마저도 지금쯤 뭔가 하고 있겠죠. 당시에는 저도 시진핑의 150세 장수론, 즉 중공이 마오쩌둥부터 추진했다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981 지도자 장수 프로젝트를 푸틴이 알고 시진핑에게 자신에게도 혜택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사실 이 장면은 장기 집권에 미친 70대 독재자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 담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한 고대 진시황이 영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던 집착이 21세기 미치광이 독재 권력자들에 의해서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푸틴과 시진핑이 비밀리에 영생 장수 국가 프로젝트를 서로 경쟁하고 있었음이 세상에 우연히 드러난 초유의 사태였던 것입니다. 중공의 진시황 흉내내기 장수 프로젝트는 마오쩌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6년 5월 16일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홍위병들이 날뛰기 시작했고요. 1966년 12월 28일 홍위병 조직인 홍기병단 통신조는 마오쩌둥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며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주로 청년들의 피를 수혈하는 방식에 불과했죠. 홍위병에게 찍힌 청년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실제로 981 리더 건강 프로젝트 과제는 2005년 5월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공의 인민해방군 총의원, 즉 북경 301 병원이 주관하고 군사의학과학원을 비롯한 수많은 의학과학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는데 최고 지도자 담당 의료보건 전문가 7명, 보건 전문가 및 의사 30명, 회진 전문의가 170여 명, 그리고 암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과, 노화 방지의 의학과 등의 11개 과와 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981 리더 건강 프로젝트는 수년간 청소기 등을 담당했던 의료보건 전문가와 우수한 의료 서비스 인력들로 조직된 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첨단 예방의료 보건장비와 분자진단 실험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공의 리더들은 981 리더 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했죠. 서방 리더들보다 최소 10세 이상, 15세 정도 오래 살고 있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공은 현재 981 리더 건강 프로젝트의 3대 핵심 공정 중에서 건강 촉진 공정과 청년 부활 공정 내용은 그냥 두고 세 번째인 150세 장수 공정에 관한 영상이나 자료 및 키워드는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9월에 981 981 리더 건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광고 영상까지 만들어 방송을 했다가 다음날 여론이 나빠지자 이를 삭제했습니다. 2023년에는 광서자치구 남영시에서 제7회 중국 국제장기 기증대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의 주제는 1대1로 장기 기증 사업의 고품질 건설 추진과 상호 공동 발전과 번영을 함께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대1로는 채무 외교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강제 적출, 장기 이식 프로젝트와도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을 중공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러시아는 구소련의 스탈린 시절부터 과학적 무신론을 바탕으로 소위 인간교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처럼 스탈린도 청춘의 회복을 꿈꾸면서 혈액 교환 실험을 통해 장수를 시도했는데요. 이를 주도한 사람은 알렉산드르 보고다노프인데요. 1928년 청년의 피를 수혈하는 실험을 자신에게 하다가 부작용으로 55세에 사망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장수를 한다더니 55세에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사람은 알렉산드르 보고몰레츠인데 인간 수명이 150세에 달할 수 있다는 150세 장수론을 주장하여 스탈린의 총애를 단박에 받았는데요. 알렉산드르 보고몰레츠는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120세를 인용하면서 과학적으로 인간은 그보다 더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150세 장수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1946년 7월 19일 65세에 사망했고 스탈린은 알렉산드로 보고몰레츠가 모두를 속였다며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스탈린이 1920년대부터 먼저 청년 수혈을 시도했고 마오쩌둥이 1966년부터 따라한 것이는데요. 시진핑의 150세 장수론도 이미 1930년대부터 알렉산드르 보고몰레츠가 스탈린을 속일 때 나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한족들은 뭐든지 쥐들이 먼저라고 하지만 항상 남의 것을 몰래 훔쳐와서 우기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죠. 푸틴은 2018년에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방문하자 알몸으로 직접 영하 112도에 달하는 냉동실에 들어가 극저온 치료를 받는 장면을 오스트리아 쿠르츠 총리에게 보여주는 등 이미 장수 영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이미 냉동인간 산업을 상용화하여 최소 106명 이상의 환자가 혈액을 완전히 빼고 부동액으로 교체된 상태로 영하 196도 캡슐에 거꾸로 매달린 채 동결되어 미래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와 실험을 해오던 푸틴이 본격적으로 국가주도 영생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는 2024년인데요. 260억 달러, 약 40조 원을 투자하여 신건강보존기술이라는 장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푸틴이 오스트리아 총리에게 직접 보여준 영하 112도 극저온 사우나 치료실과 이미 상용화된
냉동인간 산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추진하는 것은 3D 바이오 프린팅입니다. 이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살아있는 인간세포, 연골, 인체 조직을 직접 3D로 인쇄하여 마치 기계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인간 장기를 무제한 교체하는 3D 바이오 프린팅 장기 교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종이 다른 이종 간의 장기 이식인데 인간 유전자와 호환이 되도록 미니 돼지를 이용하여 미니 돼지 체내에서 이식용 인간 장기가 배양되도록 하는 이종 장기 이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 미니 돼지가 마치 부품 공장으로 전락한 것처럼 돼버린 건데요.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 신건강보전 기술 장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2030년까지 17만 5천 명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한 러시아 병사가 17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피해 대가를 이렇게 과학을 빙자한 악마보다도 더 악마 같은 망상으로 대신하겠다는 걸까요? 푸틴과 시진핑이 2025년 9월 3일 북경 열병식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는 자신들이 각각 진행하고 있던 악마 같은 장수영생 프로젝트를 서로에게 자랑하고 있던 대화였던 것입니다. 푸틴은 미니돼지를 이용하고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무제한 장기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고 시진핑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확실한 인간 장기를 강제 적출하여 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둘 다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인본주의와 생명중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자유세계와는 달리 시진핑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푸틴은 기계와 동물을 이용하여 무한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의 항노화 프로젝트, 장수영생 프로젝트는 장기 집권 영생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들의 망상을 중심으로 수많은 희생이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추악한 인류 범죄인 것입니다. 게다가 시진핑과 푸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수영생 프로젝트를 제3세계 국가들의 독재자들에게 수출하여 이들을 영원히 종속시키고 종국에는 인류 전체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마치 염라대왕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자들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야 마땅할까요? 제가 만약 염라대왕이라면 이렇게 판결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영생이냐? 알겠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영생을 주겠노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지옥행을 명하노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판결은 어떤가요? 네, 댓글로 판결해 주십시오. 최근 다시 자동 구독 취소, 자동 알림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독 통지님들께서는 구독이 취소되었는지 알림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이 공지가 나간 이후 다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자동 취소, 알림 자동 취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직하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시니어 애국조직 자유주권 총연맹 자주청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주청 OKTV라고 하는데요. OKTV. OKTV 채널 구독으로 청년들의 애국운동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OKTV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 참여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